자, 세 번째 강의 변수 구조 관리 방법이랑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프로젝트는 편하신 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컨피그레이션에서 IP를 실제로와 똑같이 맞춰주시고 이 밑에 부분에는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서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DO 이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 ATB 312 제품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 각각 채널별로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채우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이 글로벌 베리어블에 가서 각각 변수 타입에 맞는 이 IO들을 지정을 해주고 이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같이 진행을 해보면 글로벌 베리어블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변수 이름을 do, di 01번 이 친구는 이제 불이다 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을 02번 이렇게 만들기가 좀 번거롭긴 하네요. 그래서 3번이다 그런 식으로 3개를 만들어 보고요. 다시 또 DO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O 01번 타입은 불이다 이런 식으로 02, 03번 마지막으로 AP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AP 01번 AP는 아까 변수 타입이 더블 인티저 타입이었고요. 이 부분은 2번 한 이후에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항상 Save All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피지컬 뷰로 가서 각각을 보시면 이 부분이 변수를 설정하는 창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부분을 나가서 보시면 DI0102, 010203 이게 같이 뜨게 되는데요. 변수 타입이 맞는 친구들은 전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DI01번 다시 DI02번 이렇게 직접 입력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한 후에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주고 다운로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제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요. 자, 컴파일이 완료가 되게 되면 트랜스퍼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스퍼를 진행을 해주시면 지금 CPU가 다시 재부팅 중에 있어서 재부팅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화가 끝까지 진행될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또 서비스가 나왔네요. 자, 어디가 문제인지는 지난번 SDM에 들어가서 하드웨어에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어느 부분일까요? 아쉽게도 전체 다 에러가 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 프로젝트 하드웨어의 결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수정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하드웨어에 헐거웠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서비스 모드를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런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ST 프로그램으로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로벌로 지정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실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을 true로 올려라. do 02번을 true로 올려라. do 03번을 true로 올려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고 트랜스퍼를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재부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려면 지금 피지컬 뷰에 가서 DO 부분에서 이 돋보기 부분이 이제 모니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르면 지금 프로세스 밸류가 true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뭐 따로 저희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D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내에 사용하고 true로 올렸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IO 매핑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로벌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밑에서도 똑같이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한 부분은 로컬로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한 예를 들어 A, B, C, D는 불이다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변수는 이 메인 프로그램 안에서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은 A, B, C, D다 라고 저장을 하고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하고 다시 한번 모니터를 이용해서 제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와치 창이 뜬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DO 3번을 드래그 앤 드롭 A, B, C, D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고 이 부분을 true로 변경을 하면 DO3도 똑같이 true로 이 부분을 0으로 바꾸면 똑같이 0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를 하나 더 하게 되면 여기에 ST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해서 위에 있는 A, B, C, D를 저희는 똑같이 쓰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을 DO 03번은 A, B, C, D다 대신에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안 돌리고 저 밑에서 돌리겠다 라고 해서 똑같이 저장을 해주시면 트랙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만 뽑아보면 A, B, C, D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에 있는 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A, B, C, D를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글로벌 베리어블로 옮겨서 다시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면
트랜스퍼가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A에서도 이 프로그램에서도 쓸 수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써야 된다라는 공통 변수일 경우에는 글로벌 설정을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만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 변수를 설정을 해주시면 프로젝트 내에 이제 변수 관리하시는데 좀 더 수월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관리 방법, 변수 선언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구조체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 개의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추가했던 제품 중에 DI937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자, 이 937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937가 예를 들어서 DI937이 이 제품이 여러 개가 있다. 나는 이 937을 다 일일이 하나씩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 베리어블에 이 구성을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조체를 하나 설정을 했고 이 밑에 이제 멤버를 넣어보겠습니다. add member di 0번 그리고 얘는 불이다. 자, 이 친구를 이제 총 12채널이기 때문에 12개를 넣어주겠습니다. 11개까지만 11번까지만 하면 12개가 이제 설정이 됐고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친구는 지금 구조체이기 때문에 자체가 변수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변수에다가 나는 di 937이 첫 번째 모듈이에요 라고 설정을 하고 이 부분에다가 아까 만드셨던 구조체 di937이 자, 이렇게 만드시면 조금 보기가 이제 이해하시기 힘들 테니까 이 앞에다가 구조체 이름은 typ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01번은 typ다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총 3개였죠, 저희가. 그럼 똑같이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1번, 02번, 03번.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글로벌 변수에 하나 선언을 한 게 있는데 di9372의 첫 번째 카드다. 첫 번째 카드 밑에 파일 멤버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9372 0번에 di 0번 그리고 di937 1번에 di 1번 자, 이번엔 di937의 두 번째 카드를 써야 되는데 di937의 두 번째 중에 di 0번 자, 난 세 번째 게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는 03번에 di 3번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불필요하게 여기에 총 12개씩 만들어서 총 3번호에는 36개의 베리어블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이 3개에다가 동일한 이름을 관리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제 관리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고 하시면 이 di937에 가셔서 똑같이 di937이 0번에 di 0번입니다. 자, 이거를 복사하셔서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을 선언해 주시면 좀 더 이제 변수 관리하는 포인트가 좀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면 시스템에 모터가 여러 개인데 동일한 모터의 어떠한 내부 변수를 본다던가 예를 들어 칠러 제품이면
칠러의 동일한 이제 변수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칠러 typ 해가지고 칠러 밑에다 이제 멤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런 버튼은 불타입, 스탑 버튼도 불타입, 칠러의 프리젠트 밸류 인덱 타입 밸류 리얼 타입. 자, 이런 식으로 4개만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가 관리가 있다 하고, 자, 우리 칠러 이렇게 다시면 변수 창 내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주석을 다실 수 있습니다. 칠러 이라고 하고, 자, 채널 원들. 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여기서 만든, 아이고, 대문자로 썼네요. 자, typ다라고 이름을 정했고, 이 친구를 요거의 부조체로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칠러가 총 3채널이에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저는 칠러 01번에 제가 변수를 칠러 시스널 1으로 했네요. 자, 칠러 너는 true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칠러 채널 2의 스탑 버튼은 false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 멤버를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부조체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조체와 글로벌, 로컬 변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간단하게 코드 컨벤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보면 ETC라고 달고, 자, 이제 회사마다의 각자 코드 컨벤션 방법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글로벌 변수다라고 하면 앞에 G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입은 int예요 라고 하면 소문자 I, 그 다음부터 이제 변수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set value.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변수 타입이랑 이게 어디 선언되어 있는지 이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글로벌에 있는 불타입의 트리거다 라고 하면 그를 선언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로컬이다 라고 하면 앞에 G자를 빼고 쓴다. 우리는 G를 빼고 쓸 거다. 그러면 unsigned int니까 UI 테스트 풀.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공통된 변수 선언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코드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선언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식을 좀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dd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여기 많은 게 있지만 existing 아니면 BNR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BNR 라이브러리 안에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이 중에서 많이 쓰시는 부분은 BR 시스템, 이 부분을 꼭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 안에 보시면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저희가 쓰는 많은 펑션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뭐 BR 시스템 이외에도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좀 추가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정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여러 시스템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자, 여기 창에서
F1번을 누르시고 F1번을 누르면 헬프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하신 라이브러리 R트리거 그러면 찾아보시면 여기 R트리거 R트리거가 어느 스탠다드에 있네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안에 있으니 스탠다드를 추가해 주시면 이 저 펑션 블럭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거는 이 안에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